청와대 실장도 정치인 윤석열, 그리고 윤 총장 고집센 게 정치랑 안 맞다는 평가도 내린 분도 있는데요. 이 얘기부터 지금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다름 아닌 윤석열 총장의 여론조사 1위였습니다. 앞서도 등장했던 노영민 비서실장이요. 윤 총장이 정치 영역으로 들어섰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비서실장님, 검찰총장은 정치가입니까? 관료입니까? 정치가는 아닙니다. 저는 정치 영역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본인의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검찰총장이 이미 정치 영역으로 들어와서 정치를 하는 모습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리를 돌려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 판단해서 처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노영민 비서실장 곳곳 이슈에 등장을 합니다. 하정대 국장. 예. 노 실장의 얘기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는 아니지만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답변한 거 보면은 뭐 본인이 꼭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보다는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후보로 뭐 1위도 나오고 3위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국민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이게 뭐 저런 거 그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온다고 해서 무슨 정치인이, 검찰총장이 정치인이 돼간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왜냐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동안에 계속 추미애 장관하고 서로 부닥치면서 강조했던 것은 공정한 수사,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잖아요. 예. 이거는 뭐 법무부 장관도 원래 자신이 천명했던 그런 내용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 왜 국민들의 그런 지지가 왜 윤석열 총장한테 옵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예. 가장 첫 번째는 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실망한 사람들, 이렇게 정권이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지 않은, 그 실망한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로 오는 거군요. 그 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이 정부가 원칙과 법치를 안 지키고 있다. 바로 오히려 그 총장이 그걸 지키고 있다. 그런 것들이 가는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 속으로 들어왔다,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는 게 과연 맞는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요, 또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틀 전에 발표됐던 여론조사에서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1위에 올랐던 윤석열 총장인데, 물론 오차범위 내지만요. 오늘 조사에서는 뭐 다른 여론조사 업체 여기 보시면 3위에 차를 했습니다. 최재문 교수님, 예. 여론조사 방식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까? 방식의 차이가 있었죠. 왜냐하면 대상을 좀 제한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여권은 어쨌든 두 명으로 이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표가 어느 정도 이제 그쪽에 가 있는 건데, 야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조사, 한겨레리서치 조사는 안철수, 홍준표, 심상정 이분들만 지금 집어넣고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까지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고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난 1일 했던 조사에서는 특정 후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지율이 보장이 된 후보들만 넣은 거고. 이번에 이제 다른 사람을 같이 집어넣다 보니까 일단 분산이 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조사에서는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처럼 기존의 잠룡들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야권의 표가 일정 부분 윤석열 총장에게 좀 함께 가는 그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가능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후보님 누군지 얘기를 안 하고 물어봤어요. 예컨대 누구누구를 지정하지 않고 당신이 볼 때 누가 대통령 후보로 가장 적합하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임의대로 다 결정을 해서 나오다 보니까 표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위와 3위에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김근식 교수님. 네. 어찌됐건 간에 네.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지금 여기서는 11%인데 핵심은 지난번에는 3%였는데 거의 뭐 두세 배 가까이 올랐다. 그렇죠. 이 흐름에 좀 더 주목해야 된다는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틀 전 1위 나왔던 여론조사와 지금 3위 여론조사는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숫자에 좀 교정이 있었던 거고요. 네. 이번 갤럽 조사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전에 3%였던 윤석열이 지금 한 달 만에 11%로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딱 한 가지 사건밖에 없었습니다. 국정감사 때 대검 국정감사에 하루 종일 TV 생중계되는데 정말 굴하지 않고 여당 의원의 그 날선 공격에 대해서 정말 검찰의 공정성에 대해서 자기 소신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 그것이 사실은 한 달 동안 있었던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있었다고 한다면 진천 법무연수원 가가지고 그건 보여지지도 않고 생중계되지도 않았지만 뉴스에 나온 기사 하나인데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된다. 이 말 한마디 한 거거든요. 그게 자체가 한 달 사이에 3에서 11%라고 하는 엄청난 초고속 그 상승을 가져왔기 때문에 아까 하종대 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 급상승이라는 게 야권에 불리하냐 여권에 불리하냐 따지기 이전에 과연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검찰총장이 저렇게 한 달 사이에 엄청난 상승을 가져온 건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이건 문정권에 대한 실망과 문정권에 대해서 맞서서 바른 말로 싸울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국민들의 저는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김건식 교수님, 제 네. 말 만나보세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그리 큰 지지율의 변동이 없던 데 비해서 윤 총장이 이렇게 물론 3위지만 올라갔던 데는 이게 누군가에게는 윤석열 현상 정도를 봐도 된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그게 말고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분들은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 한 달 사이에 저렇게 급상승했다는 것은 그 사건 하나고 그 사건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현 정권에 대한 불만과 현 정권에 맞서 싸울 사람에 대한 기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1위든 3위든 어쨌든 윤 총장 지지율은 이 국감 전후로 많이 올랐잖아요. 윤 총장 지지율을 두고 검찰총장 그만두고 정치하라고 했던 추미애 장관인데 어제도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꾸 윤석열 총장이 정치 행보를 한다라고 비판을 하시는데 저는 이 지금 1등 공신이 우리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지지율을 올려놓고 이제 와서는 또 사퇴하라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산 관련 질문이십니까? 대답해야 됩니까?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안 하시고 싶으면 안 하시고. 별로 하고 싶지 그리고 않습니다. 이 지금 예산 관련 질의지만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걸 지금까지 다른 장관들도 다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혼자서 그걸 안 하시겠다면 할 수 없죠. 하시라고 하면 하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변변한 후보가 없어서 그 지지를 올려놓는다 하는 국민 여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질문했는데 국민의힘이 변발 후보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윤 총장 1위 아니냐. 근데 또 이거에 대해서 막상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할 말은 또 없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이제 박형수 의원하고 추미애 장관이 서로 다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이렇게 여론에서 급상승하고 있는데 지지도가 이게 결국은 당신 추미애 장관이 다 올려놓은 거 아니요? 이런 얘기고, 추미애 장관은 그게 아니고 지금 야당에 제대로 된 그런 후보가 없으니까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이제 공방을 벌인 건데, 제가 보기엔 둘 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둘 다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얘기고요. 다만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왜 이렇게 지지도가 높을까? 이거는 지금 이 정권의 가장 핵심 비난하는 그 말이 뭡니까? 내로남불이잖아요. 예.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과거에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그런 원칙들에 대해서 지금은 다 바꾸고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만이 그거를 지키고 있는 사람으로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집권 여당도 이 부분을 분명히 반드시 다음 차기 정권에서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 제가 보면 오히려 이런 원칙과 법치, 여기에 맞는, 그게 윤 총장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맞는 사람들이 오히려 차기 정권에서는 대통령에 뽑힐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야당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면 지금 현재 윤 총장 말고 다른 야당 내에서는 지금 잘 부상이 안 되고 있느냐, 스스로 반성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내로남불 이중잣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음 대선의 화두가 될 것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윤 총장이 뜨거운 이슈긴 뜨거운 이슈잖아요. 윤 총장을 향한 정치 원로들의 평가도 조금씩 더 나오고 있습니다. 원조 친노라고 불리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렇게 윤 총장을 분석했습니다. 원래 윤 총장이라는 사람도 보면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 아니에요. 예. 추장관보단 덜 할지 몰라도 고집 센 사람들은 원래 정치에 맞질 않아요. 자기 지고집만 옳다고 그렇게 결국 그게 독선으로 흐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전 잘 안 맞는다. 안 맞는지는 이제 앞으로 봐야 될 텐데, 이현정 의원님. 네. 어쨌든 국회 여덟 정치권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글쎄 고집센 사람은 정치가 안 맞는다라는 평가를 좀 이례적으로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타협하고 뭔가 뭐 합의를 이뤄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정치에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중도적이고 타협도 잘하고 이런 분들은 어쩌면 지금 다 정계 은퇴하셨습니다. 유인태, 문희상 이런 분들은 다 은퇴하셨고, 오히려 제가 알기로 문재인 대통령 고집도 저는 한 고집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네, 시각이신 개인적으로 제가 뭐 거잖아요. 경험해 예. 본 거는 것도 마찬가지고, 추미애 장관 잘 나가시잖아요. 법무장관 하시잖아요. 뭐 고집세 뿐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 현실에서 또 맞지 않는 측면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인태 사무총장이 정치할 때는 사실 상김씨 같은 경우는 그때는 그래도 뭔가 이게 타협하고 뭔가 이런 정치가 있었는데, 예. 이게 이제 조금 제가 볼 때는 넘어오면서 보면 팬덤 정치가 되면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강하고 뭐 어떤 면에서 자기 지지층에만 지지받는 분들이 또 잘 되는 경우가 지금 이 현실이 된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비춰보면 유인태 의원의 저런 프레임은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앞으로 보면 이제 자기 편, 자기 사람들한테만 열렬한 지지받는 사람이 어쩌면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또 한편의 정책 패러다임입니다. 자, 그런 걸로 비춰보면 정말 유인태 사무총장이 이야기하는 저게 맞습니다. 저런 분들이 정치를 해야 정치가 잘 됩니다. 그렇지만 또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김근식 교수님. 네. 그래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하나 더 덧붙인 건 네. 10년 전에도 안철수 현상도 있었고 그 전에는 또 고건 총리의 대망론도 있었고 최근에는 또 반기문 현상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현상이니까 앞으로 또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모른다 뭐 이런 평가도 같이 내렸거든요. 그렇죠. 안철수 대표 2012년에 정말 엄청난 인기를 가졌다가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만 굉장히 초라한 또 지금 결과로 와 있고요. 고건 총리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었지만 한순간에 이 지지율이 내려가면서 불출마 선언했고, 반기문 위원총장 잘 알지 않습니까? 입후반 일주일 만에 불출마를 해버리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의 현장에서 잔뼈가 굵지 않고 예. 정치에 오른 경험과 능숙함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정치권, 특히 여의도 바깥에서 갑자기 호출돼서 갑작스런 인기로 깜짝 인기를 누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은 대권까지 갈 수 있는 지속적인 정치적 노련함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게 맞습니다. 예. 특히나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까 박성준 의원이 관료입니까 정치감정 물어봤습니다만 관료이기 전에 사실은 검찰이죠. 사실은 검찰이라는 것은 사법기관으로서 이 잘못을 갖다 책임을 묻는 수십 년 동안 거기에만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 지금의 문재인 정권에 맞서고 있는 검찰총장이 이미지로 지금 지지도가 올라가 있습니다만 이후에 퇴임 이후에 정치권에 발을 들이고 실제로 정당에 가서 대권 후보라는 걸 실제로 쟁취해내고 실제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때까지는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과연 안철수처럼 꺼질 것이냐 반기문처럼 꺼질 것이냐는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이 높은 지지도를 깜짝 인기가 아니라 지속적 인기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뜨니까 러브콜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걸까요? 이 인물도 나섰습니다. 일단은 이제 본인께서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셔야겠죠. 윤 총장님 같은 분이 이런 혁신 플랫폼에 오시면 야권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문제라고 인식하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의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함께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안철수 현상 뭐 과거에 있었죠 분명히. 최 교수님. 예. 러브콜 현실성이 있습니까? 뭐 러브콜 자체는 보냈지만 제가 볼 때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본인의 지지율이 바닥에서 계속 정체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야권 플랫폼이란 말을 가지고서 이제 정계 개편을 통해서 본인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만약에 본인이 정치를 하고 대권을 나가겠다고 하면 안철수 대표와 손잡을 이유가 없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아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야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한다고 해서 나와서 그 지지율을 가지고 본인하고 함께 힘을 합치면 본인도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을 거라고 보지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이 만약 정치를 한다면 뭐 아까 저는 김국식 교수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단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독자 세력으로 하거나 새로운 세력화를 하지 안철수 대표와 손을 잡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주 정치권 최대 화두 윤석열 총장의 여론조사 지지율 1위 얘기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부터 만나볼까요?
이젠 지겹다. 제발 그만 싸우고 둘 다 그만두시길. 단호한 첫 번째 댓글이 인상적입니다. 다음 볼까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에게도 돌직구, 윤석열 총장에게도 돌직구, 엽기수석 윤태전 사무총장의 직설이다. 예.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이라니 차라리 총 들이대고 다 불라고 해라라는 좀 거센 비판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만나볼까요? 적폐들과 싸우려면 진흙탕 빠질 수밖에. 추미애 장관님 검찰개혁 밀고 나가주세요 라는 의견 주신 분도 있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왜 재인산성을 안 치냐. 그 위대한 K방역 보여줘야지 좀. 비꼬는 마지막 댓글까지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당 소속 예결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의 이름도 있고요. 고영욱 씨, 그러니까 과거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전자발찌를 찾다가 최근에 이제 그 전자발찌로부터 자유로워졌는데 SNS 복귀를 조금 예감하니까 여러 가지 감론을 받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전태일 열사의 50주기였습니다. 추도식도 열렸는데요. 오늘 실시간 검색어는 이 정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감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박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